여러분 이제 그 272쪽의 제2절이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투자 이론의 본론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투자 위험이다 그랬는데 괄호 1번 볼까요? 해당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얼마로 할 것인가는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이 얼마일 거라는 추정치에 의존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 미래 현금 흐름 추정치에는 장래 얼마나 얻어지게 될 것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니까 항상 불확실성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런 불확실성은 내외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건 3번인데 따라서 부동산 투자 위험이라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흐름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와 예상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다. 이 마지막 단어는 거의 외워야 돼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 개념 자체를 모르면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위험이라는 거죠. 자, 부동산 투자에는 이제 위험과 수익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이 위험이라는 게 뭐냐? 위험은 방금 이제 우리가 읽어 보셨지만 불확실성이다. 이제 uncertainty라고 하는 건데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이제 불확실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얼마나 벌 수 있을까라고 이제 기대하죠. 내가 1억 투자하면 1,000원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는 수익이 있는데 실제로 1년 지나서 실제 수익을 보면 초라할 수도 있고 뭐 더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대 수익하고 실현 수익이 같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 미래 예측을 아주 정확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달라졌을 때 이걸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1억 투자하면 1,000만 원 정도는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수익이 700밖에 안 나왔다. 이거는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이 같은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냐 그러면은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위험이라 한다. 그럴 때 이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의 차이가 지금 300인데 정확하게는 지금 마이너스 300만큼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편차라 그래요. 편차. 이게 통계학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데 이런 걸 편차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험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편차.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정의한다. 그럴 때 편차는 직접 계산이 안 돼서 먼저 뭘 가지고 계산하느냐? 분산을 먼저 계산하고 이걸 토대로 이제 루트를 씌워서 편차를 구한다. 그냥 표준 편차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산과 표준 편차 계산까지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은 와, 이거 뭐 중개사 시험 보기 힘들죠. 이제 그러면은 범위가 너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애들도 거의 못 풀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수학을 애들이 워낙 못하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아주 떨어져 있어요, 수학이요. 안 해, 아이들이. 그러니까 책들도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도 못 푸는데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런 걸 해야 쓰겠냐? 그러니까 시험이 안 나와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됐고, 대신 위험은 이 두 가지로 정의한다라는 건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위험의 개념하고. 그런데 조금 이따 또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기대 수익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계산이 아주 시험에서 중요한데 이거는 무조건 일단 계산 문제로는 한 개 나오죠. 뭐 자신 있게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기호로는 expected revenue 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기호가 이게 시그마예요, 시그마. 야는 시그마 제곱.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공용인데 뭐 저런 거는 알 필요가 없지만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expected revenue 해서 이제 기대된 수익이다 그 이야기인데 이 기대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는 이제 평균의 개념이다. 그럼 이제 평균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조금 우리가 거북하긴 했지만 시그마 예상되는 수익에다가 이 수익이 발생될
각각의 확률을 곱한 값이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수익과 확률을 곱해가지고 더해라 그 이야기죠. 시그마.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는 이걸 봤을 때 기분이 꽤 그랬지만 이제는 뭐 좀 익숙해져서 뭐 시그마가 나오든지 말든지 뭐 별 관심 없죠, 그죠? 네. 그냥 더하면 돼요, 그죠? 네. 그럴 때 예를 들어 봐라. 예를 들어서 나는 1억을 투자할 생각이다. 뭐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많이 투자하죠. 뭐 부동산에 투자할 때 보통 사람들이 뭐 10억, 100억 이렇게 투자는 안 하니까 1억 정도 투자한다고 치자. 그럴 때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냐? 예상 수익. 요거를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A라는 전문가는 한 1200은 벌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벌어야죠. B라는 전문가는 글쎄요,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될까요? C라는 전문가는 와, 요즘 뭐 시장 상황 별로 안 좋습니다. 한 800 벌면은 굉장히 참 노력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더라. 그럼 이제 각각의 예상 수익을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은 어떻게 하느냐. 확률은 우리 문제에서는 그냥 100% 다 줘요.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확률은 근데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한 25명 되더라. 그러면 25%예요. 그 다음에 또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B와 같이 대답한 사람이 50명 정도 되더라. 그럼 50%겠죠. 나머지 25%가 C라고 대답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주어졌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 그랬느냐? 자, 기대 수익을 구해라 그러면은 요거 각각을 곱해가지고 그 결과를 놔둔다고요. 시그마 한다고요. 시그마. 그래서 1200에 25%면은 300이죠, 300. 이것도 이제 여러분 눈여겨 잘 봐주시라 그랬어요. 제가 계산하는 방식을 1200 곱하기 0.25 그러면은 암산이 안 되죠. 그런데 0.25는 25%가 쿼터예요, 쿼터. 4분의 1. 그럼 1200이 4분의 1쪽 그러면 계산이 쉽죠. 3, 4, 10이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1000의 반쪽이니까 너무너무 쉽네요. 500. 그 다음에 800의 4분의 1쪽이니까 200. 그럼 이것들을 시그마 해봐라. 시그마.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 싸구리 더 했으니까 1000만 원이다. 라고 구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이런 걸 기대 수익이라고 한다. 이해하셨나요? 자, 개념 조금 더 갈까요? 여기 기대 수익이 지금 1000이에요. 기대 수익. 그런데 실현 수익이 실제 1000이 나왔다. 그럼 편차가 있어요? 제로예요? 이럴 때는 위험이 제로예요. 자, 기대 수익이 1000인데 실현 수익이 800이 나왔다. 그럼 편차가 마이너스 200이 있잖아요. 이런 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1000 기대했는데 1200이 실제로 나왔다. 그럼 플러스 200의 차이가 있죠. 이것도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아까 위험은 뭐라 그랬느냐? 작아질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아니고 달라질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네, 달라져요. 그러니까 크든 적든 간에 차이가 있으면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편차는 편차예요. 그래서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위험과 수익의 정의를 명확하게 했고, 이건 조금 이따 이제 확인할 거고, 여러분 273쪽에 보시면, 자,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이다 그랬는데,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은 아주 쉬운 문제죠. 이거는 뭐 누구라도 대충 기억하면 맞추는 거니까 뭐 생각이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위험의 유형인데, 유형이죠. 여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업상의 위험 그러면 시장 위험이 있고요, 운영 위험이라는 게 있고, 위치 위험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겠죠. 세 번째는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겠죠. 네 번째는 인플레 위험이라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할 것도 없는데, 뭐 이거 말고도 뭐 관리 위험이라든가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보통 이제 시험에서는 이 정도 써먹어요. 그럴 때 시장 위험은 뭐냐 그러면 시장 상황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이다. 상황이 나빠졌다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원칙으로 가서, 개념으로 가서 항상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죠. 원래는 시장 상황이 좋을 줄 알았는데 투자해보니까 영 경기가 안 좋더라.
그럼 시장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 편차가 있으니까 위험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거. 운영 위험이다 그러면은 운영 과정에 나타나는 위험이다. 예컨대 근로자의 파업이라든가 영업 경비의 변동 같은 것들이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운영 경비가 한 200 들 거다, 달달이. 그래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200 쓰고 1000 벌 걸로 기대했는데 막상 이번에 강추위가 지금 연달아 한 2주 와가지고 수도관이 다 터져버렸다. 그러니까 운영경비가 200만 든다고요? 그보다 더 들었다고요? 그러면 실제 수익은 1000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경우다. 위치위험이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줄여라 그러면은, 잘못된 위치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 즉, 입지 선정 실패예요. 나는 뭐 위치가 좋은 데로 생각하고, 이 동네는 뭐 수요가 풍부할 거야. 그래서, 임대가 잘 되겠지. 그래서 참 벌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위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임대 수요가 전혀 없다. 보니까 뭐 동네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그러면은 실현 수익은 처음보다 훨씬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위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개념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인가 설명한다 생각하고 항상 공부하는 게 좋아요. 설명보다 더 좋은 공부가 없거든요. 이해하신 거죠? 설명을 해야 기억이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거의 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거의 다 외우고 있잖아요. 안 보고 잘하잖아요. 안 보고 잘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으면은 다른 일 할 수 있죠. 저희 저 교대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망치 두드리면서 뭐 5년 이런 거 하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으니까 호시 떨어졌거든요. 대부분 그래도 호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뭐 우리 학원에도 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안 했던 분도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박긴 선생님 대표적이고 다들 고시 공부 오래 했던 사람이죠. 저는 조금 덜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1차 되고 2차 안 되면 한 번 더 보고 바로 그냥 직장 취직해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이미 또 취직한 상태에서 공부를 한 적도 있었지만 아무튼 뭐 그런데 그게 하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한 강의 한 2년 조금 넘어가면 대략 외워져요. 1년째는 잘 안 외워져. 1년 때는 맨날 막 저녁마다 공부하고 와야 돼. 막 내일 강의하려면. 근데 이제 그렇죠. 뭐 지금도 공부하고 와요. 금융적 위험이다 그러면 아까 했죠,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는 타인 자본을 빌려서 투자할 때가 많다. 지렛대 효과. 그런데 너무 많이 빌렸어요. 게다가 이자까지 비싸. 그러면은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은행 좋은 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부해지렛대. 그래서 망할 수 있거든요. 이자 많이 내다가. 그러면 1000을 버는 게 아니고 이자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200 벌 수도 있고 100 벌 수도 있고 거꾸로 월급 갖다가 은행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금융적 위험이라 한다. 법적 위험은 인허가 같은 거죠. 뭐. 그래서 인허가 문제 같은 건데 근데 나는 개발 좀 해야지라고 땅을 한 50억 주고 샀다. 그런데 이놈이 인허가가 될 거라고 당연히 알고 샀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허가 안 해준다 그러더라. 그러면은 이 50억이 몇 년을 묶여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 나겠어요? 망할 수도 있겠어요? 거의 망하죠. 이 정도 수익이면 그냥 한 번에 가요. 웬만한 사람은 이자 감당 못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 위험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 드렸죠. 인플레는 물가의 상승이고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더라. 그런 걸 인플레 위험이라 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금융 쪽에서 공부할 텐데 그 피셔 방정식이라는 건데 인플레가 있으면 당연히 이자가 올라가요. 은행도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가 발생한다. 물가가 3% 올랐다. 그런데 옛날과 똑같이 이자 2% 받고 있다. 그러면 돈 받아봐야 돈의 가치가 3% 까진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인플레만큼 이자 더 달라 그러겠어요?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율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론적인 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감각으로 좀 이해해 놓으세요. 감각. 유동성 위험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요 환금성 위험이다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부동산은 막상 돈으로 바꿀 때는 잘 바뀐다고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시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싸게 팔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환금성 위험이다 또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직은 유동성이라는 단어는 너무 어렵고 다음 주 정도면 설명할 수 있겠네요. 금융 쪽에서. 그래서 그때 정확한 설명을 해볼 텐데 많이 어려울걸요 아마. 유동성이라는 거 사전 뒤져보세요. 사전 뒤져봐도 그 백날 영어를 봐도 모르겠고 한문 봐도 모르겠고 그건 몰라요. 네. 한자로는 그래서 흐를 유자 움직이를 당자 흘러가고 움직이는 성질 그런 이야기거든요. 영어로는 덕을 때려요. 리퀴디티. 리퀴드가 물이에요. 물과 같은 성질. 흘러가는 성질이다. 그게 뭔 말이냐 대체. 백날 봐도 몰라 이런 단어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유동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 텐데 그때 이해가 되시면 좋고 안 되면은 환금성으로 돌려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그 금융에서는 유동화가 아주 어렵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걸 알아야 유동화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가서 보자고요. 자, 책 한번 보죠. 자, 사업상 위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그라미는 시장 위험인데, 자,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을 잘못 예측해 발생한 위험이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잘못 예측했다 그 이야기죠. 이번에 운용 위험이죠. 부동산 투자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 고노자의 파업이나 맨 끝에 영업 경비가 생각보다 많아졌다 이런 거. 네. 그다음에 3번에 위치 위험인데. 자, 불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랬죠. 그다음에 금융적 위험은 동그라미 1번 금융적 위험이라 자, 부동산 투자 시 투자 재원의 일부로 부채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매기마다 지불해야 하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채가 많으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파산할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그러한 위험이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276쪽에 가시면 이 법적 위험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자,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법적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는데 의사결정도 이런 법적 환경의 변화 근데 개정이 돼가지고 허가 안 된다 그러더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건 위험이다.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이죠. 동그라미 1번에 일반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구매력이 낮아져서 위험해진다.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를 하고 인플레가 심하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이러한 위험이 인플레 위험이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가로 5번의 유동성 위험인데 유동성 위험이란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이다.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그게 환금이에요. 예? 돈으로 바꾸는 거니까 환금. 그래서 유동성 위험을 다른 말로 환금성 위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관리 위험 됐고 그런 건 경영관리 부담이 있다고 이야기인데 뭐 읽어보세요. 그냥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예. 3번에 이제 위험과 수익의 측정인데 여러분 이쪽을 보기에 앞서서 287쪽 먼저 할게요. 뭐 조금 불편하실 텐데 287쪽 287쪽에 가니까 맨 밑에 6번에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다 뭐 그런 거 있나요? 예, 요거 먼저 보겠다. 그래서 개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자,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란 부동산에 투자된 투자 자본에 대한 부동산으로부터 수익된 임대료의 비율. 네. 그래서 투자 자본에 대한 얼마 벌었냐가 이야기죠. 3번 투자 수익률의 종류에는 기대 수익, 요구 수익, 실현 수익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보셨는데 수익률의 종류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러분 이 수익률은,
이 정도 기억하시는 게 좋죠. 자,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기대하는 수익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 지금 쓰고 있는데 기대 수익이라고. 네, 이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은 예상 수익률이다라고도 하고, 예상 수익률이다 또는 사전적 수익률이다라고도 하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내부. 부동산 내부에서 알게 되는 수익이다 그런 이야기고. 이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요구하는 최저임대 수익이다, 필수 수익이다, 외부 수익률이다, 또는 기회 비용을 반영하는 수익률이다. 뭐 이렇게 이름이 많습니다만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요구 수익률 자체 뜻만 잘 알면 돼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기회비용은요, 기회비용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실은 내가 오늘 뭐 상당히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뭐냐? 요거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나머지 것들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죠. 예컨대 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걸 해왔어요.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직업 또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배우자, 다 우리가 선택한 거죠.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걸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살아볼 기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살아보자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다 했을까요, 포기할까요? 포기.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스트라는 그 영국 시인이 가지 않는 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시인의 길을 걷는데 다른 길을 가면 어쨌을까, 뭐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럴 때 이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아까운 거, 최선의 것, 이런 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1억 가지고 있다. 뭐 기왕 했으니까 뭐 저 재미로 할까요? 예컨대 갑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갑녀. 그래서 이제 남자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때는 뭐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러던데, 양다리가 아니고 세 다리, 네 다리는 걸쳐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도 가능하면 한 남자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딸아이한테는 그렇게는 말을 못했는데, 너를 정말 좋아해 주는 사람을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지금 이제 밖에 나가 있어서 좀 걱정인데, 뭐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A는 집안이 대단히 좋아요. 뭐 부자 집안이고, 근데 애가 좀 얼굴이 영 아니야. 얼굴은 비호감이에요. 성격도 더러워, 얘가 보니까. 얘는 집안이 꽝이야. 근데 자수성가를 했어. 이제 뭐 얼굴은 그럭저럭 뭐 볼만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돈도 좀 잘 벌어요. 얘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고, 달달이 수입은 뭐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맨 임대료 같은 거고. 그러니까 많이 쓰긴 쓰겠죠. 재산이 많으니까. 얘는 집안도 별로고, 버는 것도 없고, 얼굴도 별로고. 자, 그러면 이제 갑녀는 누구를 선택했을까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불러주세요. 불러준 대로 할게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끼리는 솔직하자고. 진짜. 꼭 뭐 제 엊그제도 뭐 누가 그러더만요. 뭐 우스갯소리로 뭐 문제 물어보면서 좋아하는 물건이 뭐냐, 뭐 떡 나오고 현금 나오고 뭐 보석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현금 그랬더니 자기는 떡이래. 솔직하게 그랬더니 현금 그러더라고.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이게 뭐 무슨 이게 천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자기의 선택이지. 그럼 나머지는 선택이에요, 포기예요? 포기 중에서 제일 아까운 게 누굴까? 이게 C일까요? B일까요? B겠죠. 이걸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A랑 살면서 얼굴이 이 모양인데 부부싸움을 안 하겠어요? 부부싸움 하면은
도대체 가끔가다 어떤 놈이 생각나냐 그 이야기예요. C가 생각날까요? B가 생각날까요? 네?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야기 끝났네, 그죠? 설명이 끝난 거야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11월 달에 설명했던 대로 이제 학문적으로 가자.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할래? 주식을 할래? 예금을 할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얼마 버냐 그랬더니 2%. 얘는 10%, 얘는 15%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누구라도 이걸 선택할 것이고 나머지는 포기할 텐데 포기한 것 중에 제일 아까운 거는 이게 아니고 이게 그렇죠. 이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야기 거의 끝났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좋아해서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수익이 10%도 안 나오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차라리 주식을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저한도의 수익은 기회비용을 반영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반드시 10%는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내가 요구하는 수익이 10%이다. 그럴 때 부동산에 기대되는 수익이 7%다. 그러면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아무리 부동산이 좋아도. 그런데 15%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투자 안 한다고요? 얼른 한다고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결론에서 또 할 텐데 투자자는 어떨 때 투자하느냐?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작을 때요, 클 때요? 클 때. 다시 말해서 내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작을 때요, 클 때요? 클 때 투자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지만 다음 주에 다시 또 이야기 드리겠다 그 이야기죠. 그럼 왜 이거를 또 외부 수익률이라 그러냐? 이거는 부동산 시장 밖에서 결정돼 있잖아요. 밖에서. 그러니까 내부요, 외부요? 외부. 그러면 얘는 내부 수익이라 그랬으니까 부동산 시장 안에서 예상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아니에요, 선생님 저라면 C를 선택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제가 당신은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가슴이 따뜻한 분이죠. 대신 평생 이마에 주름이 많겠죠. 왜냐하면은 늘 보호하고 감싸고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여자분들이 또 꽤 있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가슴이 아파서 나는 저 사람을 누가 책임질 것 같지 않아서 선택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가끔. 우리 저 처형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처형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아니 뭐 지가 뭘 책임졌다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남편이 다 책임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처형은 오기만 하면은 제가 이렇게 잘 안 봐요. 손이 처형인데 나랑 나이가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나가버려 나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좀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먹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처형 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좀 남편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남편은 그럼 걔 거지란 이야기예요? 그런 농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여자들끼리는. 근데 남자들이 들을 때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좀 강력한 경고를 집사람한테 보내는 겁니다. 너 혹시 그런 거 다른 데 떠들다가 내 귀에 들어오면은 그 이야기예요 지금. 안 봤으면 좋겠다가. 실은 수인 일이다. 세상 사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돌려서 경고를 해야 된다니까. 그냥 이야기했다가 또 싸우니까. 그러면 이제 사후적 수익률이다. 실제 수익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의 수익이다. 사후.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사전적 수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전적. 그래서 이거는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제로 실현된 수익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결론 바로 말씀드려 버릴게요. 근데 실현 수익이 30이다. 그럼 요구 수익보다 훨씬 크니까 투자한단 말이냐?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랬죠? 왜 그런다 그랬어요?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투자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투자도 안 했는데 투자하고 1년 기다려야 나오는 실현 수익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A를 비교해서 투자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방법은 아예 없다. 실현 수익 자체가 없는 거니까 현재는. 이해하신 거죠?
예, 좋아요. 우리가 11월 달은 질문으로 했는데 이제 오늘은 바쁘니까 바로 설명. 예. 그래서 이제 기대수익률인데 예상 수익, 사전적 수익이다 그랬죠. 당해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로 기대 수익률인데 이런 내부 수익, 동그라미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무조건 기억이에요. 이번에 요구 수익률이죠. 투자에는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이 위험에 대한 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대 수익률 그런 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랬네요. 그다음에 이제 3번의 실현 수익률이죠. 실현 수익률이란 투자를 통해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을 말하는데 사후 수익률이다. 즉 역사적 수익률이다 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3번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를 했는데 이 관계도 여러분 시험에서는 뭐 상당히 중요하죠. 요거는 중요해요. 기대 수익하고 요구 수익. 예컨대 이게 10%이다. 그럴 때 얘가 15%이면은 아까 우리가 이러면 투자한다 그랬죠. 그래서 투자 채택 반대로 얘가 10% 최저한의 수익이 10%인데 기대 수익이 7%이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 안 하고 차라리 주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투자를 한다고요, 기각한다고요. 예, 안 한다. 투자 기각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론을 알아야 돼, 결론. 그 뒤쪽은 어렵긴 한데, 뭐 시험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투자를 채택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부동산을 많이 산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사겠다는 사람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고,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비싸게 사면은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수익률이 높아진다고요? 낮아진다고요? 낮아지고. 그래서 균형 투자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서 14, 13에서 10이 되면 양쪽이 똑같아서 균형 투자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의아해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 설명 많이 했는데 수익률은 수익의 비율, 수익률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냐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걸 다른 말로는 얼마짜리에 투자했냐 그 이야기예요. 가격. 이게 투자한 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 벌었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뭐 제가 무책임하면 그냥 외우세요 그래버리면 그만인데 공식은 필요에 따라서 항상 용어들이 바뀌어요. 공식이 원리는 똑같은데 용어가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책 맨 뒤에 가서 어림셈법 보면 더 많아. 세전지분 수익률, 세후 수익률 뭐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 종합 수익률, 뭐 지분 배당률 난리야.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운다는 거는 사실은 사람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자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뭐냐? 분모가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전체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요. 이거 제가 이렇게 증명했잖아요. 이거 분자가 1일 때 분모가 2일 때보다 10일 때가 분모가 커질 때가 훨씬 전체 숫자는 작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논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깔끔하게 수리적으로 끝냈으니까 이야기를.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된다. 가격이 비싸면 좋은 거 아니냐? 올라가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투자라는 거는 내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사겠다는 건데 수요 사겠다는 건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올라간 다음에 비싼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옛날에 쌀 때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다음에 사면 나중에 수익률 없다 그 이야기예요. 비싸게 사가지고.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뭐 무성한 것들은 먹을 거 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소문난 잔치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해서 기각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반대가 되겠죠. 수요 감소할 것이고 그럼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 그러면 사야죠.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가서 결국 균형 투자에 도달하면 양쪽이 똑같아지면 투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더라. 그걸 균형 투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래서 여러분 가로 3번에 기대수익과 유혹수익 관계인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되겠죠. 기대수익이 없다 크다.
기업권에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투자자는 당연히 투자를 하려 할 것이고, 2번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대번 가격이 상승하면 할수록 기대 수익률이 점점점 하락해가지고 결국 요구 수익률과 똑같아져서 균형에 이르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기회비용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그 동그라미 1번 의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자체를 시험에 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심화학습은 뭐 지금 제가 칠판에 쓴 거를 정리해 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7번에 넘어가셔서 투자가치와 시장가치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투자가치하고 시장가치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이렇게 기억이 돼야 됩니다. 투자가치하고 시장가치인데, 이제 이 가치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가치. 그래서 가치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가치의 정의는 나중에 평가를 공부하면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식은 아직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 그렇다고 꼭 기억할 건 아닙니다. 자근에 기대되는 수익, 이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면 투자 가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 기억한다면 이걸 기억하는 게 좋겠죠. 시장 가치라는 거는 어차피 감정평가 공부하면 누구나 알게 돼요, 이건. 이걸 모르면 이제 아예 수업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이율로 나누면 됩니다. 이걸 이제 시장 가치라 그러는데, 어쨌든 가치는 작년에 기대된 수익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건데, 그래서 할인할 때 할인율이 조금 다른데요. 그럴 때 이 투자 가치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이렇게 불러요. 자, 공식을 현재 외우지 않아도 좋은데, 이건 얘기해야 돼요. 주관적 가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요거는 객관적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하고, 반대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11월 달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뭐 동영상을 많이 들어보셨으면 이해가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아직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어떤 부동산을 친구들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야, 이거 뭐 건물은 다 낡아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땅이 괜찮잖아, 땅. 그러니까 이거 한 시세가 1억 정도 한다 그러는데, 시장 가치는 이제 시세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1억이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뭐 투자해 볼 거니? 내가 뭐 중개 수수료는 그냥 안 받을게, 너 친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A는 뭐 금방 연락이 왔어요. 투자할게라고. B는 연락이 없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투자 안 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야, 뭐 하건 안 하건 좋은데 A는 투자한다고 하던데 너는 또 왜 안 하는 거냐? 이유나 좀 들어보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그건 내가 알아봤는데 뭐 건물이 거의 쓰러져 가더라. 그러니까 땅값만 따지면은 내가 볼 때 한 8천 정도면 딱 좋은데 1억이라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8천. 그러니까 이거 뭐 투자하기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뭐 옳은 이야기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이제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언제 뭐 저 점심때 만나서 그냥 잔치국수나 한 그릇 하자. 이렇게 이제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A한테 전화해봤죠. 야, B는 안 한다 그러던데 너는 왜 또 하는 거냐? 뭐 혹시 뭐 너가 볼 때는 뭐 좋은 일이 있는 거니? 그랬더니, 야, 너 이야기 듣고 내가 상세히 알아봤다. 남양주 시청에만 한 5번 들어가가지고 도시계획 과장을 내가 이제 친해져 버렸다. 잘했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앞으로 여기 300m 근처에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게 거의 확실하다. 소문이 안 났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게 만일 소문 나면 이거는 바로 한 2억에서 3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1억일 때 아무도 모를 때 조용히 빨리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하철역이 뚫린다고 계획이 발표되는 순간 나는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투자 가치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2억. 그렇죠? 이럴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투자하겠어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을 때요? 클 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럴 때 이 투자자 A는 얼마를 주고 이 부동산을 사겠어요? 2억이요? 1억이요? 그러니까 이 시장 가치가 비용의 성격이에요.
내가 지불할 비용. 그럼 투자 가치는 뭐냐 하면 앞으로 내가 얼마 정도를 벌까라고 생각하는 수익의 성격이거든요. 누구라도 어떨 때 투자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비용보다 수익이 적을 때요, 많을 때요. 그렇지. 아까 이야기했나요, 이거? 아까 이거 이야기했어요? 얘는 비용의 성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올해 한 9월달, 8월달 이 정도 되면 제가 이걸로 정리해요. 딱 한마디로 비용과 수익으로. 투자를 결정하는데 뭐 방법이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싹 다 비용과 수익으로 끝내버릴 거라고 그냥. 공부가 되면 가능해. 공부가 안 되면 각각 따로 외워야 되고. 요거는 다 비용이지 이거. 기회비용. 요거는 비용이에요. 기대하는 거니까 예상하는 거니까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투자자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비용보다 수익이 많을 때 투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는 투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즉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B는 안타깝게도 좀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자, 투자 가치입니다. 투자가는 대상부동산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로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고, 이게 가치의 정의예요. 이 경우 환원한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주관적 가치에 동그라미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장 가치죠. 대상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 객관적 동그라미, 객관적. 공정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공개 경쟁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이다. 이게 이제 시장 가치 정의인데, 이 시장 가치 정의는 평가에서 할 거예요, 평가. 그래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그게 또 뭔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미국 학자 래트클리프라는 사람이 최초로 했던 이야기인데 나중에 평가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죠. 가로 3번에 시장가치, 투자가치, 시장가치 비교를 했는데 동그라미 1번에 투자자는 투자가치가 시장가치보다 크면 투자하려고 할 것이고 투자가치가 시장가치보다 작으면 투자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럴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투자가치가 시장보다 크면 투자 선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제 어디로 가보셔야 되느냐. 277쪽 위험과 수익의 측정. 와, 이제 또 여기 왔어. 그래서 이제 뒤쪽은 다 설명했지만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시자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너무 오래됐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시죠 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